네,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을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바로 작전 리포트인데요. 오늘도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지가 않네요. 시장도 좋지 않습니다. 네, 좀 기운이 나지 않지만 저희는 네. 또 그만큼 좋은 종목을 전해드리면 좋겠죠. 오늘도 기대 많이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목을 좀 볼게요. 경기 방어주, 덜 오른 통신주. 통신주네요. 통신주 3개 중에 하나겠죠? 3개 중에 하나네요. 네. 맞춰볼게요. 제가 첫 번째, 국내 3위 무선통신 사업자, 3개 중에 3위인가 네. 봐요. 그리고 두 번째, 구글의 데이터 센터 임대로 고수익을 올리고 있고, 마지막을 보면 올해 배당 수익률이 5%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진이 홀맨인가요?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예적 보던 네. 친구죠. 아직까지도 모델인가 봐요. 네. 이 회사 저는 알죠. 네. 바로 LG U+였습니다. 국내 3위 무선통신사 LG U+입니다. 네, 그러면 이게 세 개 중에서 3위를 가져오신 이유가 또 궁금하네요. 전반적으로 이제 내용들을 짚어드리겠지만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덜 오른 통신주. 통신 3사 중에 경기 방어주 모두 다 좋은데 3사 중에 그래도 덜 오른 통신주 중에 하나가 LG U+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후발주자인 만큼 선제적인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후발주자 하면 SK이노베이션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투자를 늘려가는 것처럼 LG U+도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투자와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11년도 1분기 기준으로 점유율이 17.6%에서 22년도 1분기 기준으로 25.1%까지 이제 25%를 돌파한 점유율의 저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3조 4,100억 원, 영업이익은 2,612억 원을 좀 달성을 하면서 컨센서스에 좀 부합은 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 하락의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단말기 제품에 있어서 재고 평가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역성장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말기 재고 평가 손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꾸준히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반영이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 오히려 기저효과를 따져본다면 2분기에 더 좋아질 수 있는 유일한 통신주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반면 LG U+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QOQ,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LG U+가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점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2% 그리고 8% 성장을 보이면서 영업이익 1조 원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배당 성향을 당기순이익의 30%에서 40%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적극적 주주 환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업황 전반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LG U+는 아직 좀 덜 올랐기 때문에 덜 오른 통신주로서의 매력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 지난 2000년 후반이죠.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4년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LTE에서 이제 3G에서 LTE로 전환하는 대변환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부분 통신주들이 상승을 했고요. 그 상승의 요인으로 본다면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들을 한번 보면요. LTE 전환으로 3G에서 4G라고 얘기하는 LTE로 전환할 때 통신 3사의 주가가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면서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또한 2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바로 아래를 보면 마찬가지로 11년도 1분기부터 21년도 1분기에 1인당 평균 비용인데요. 고객이 낸 지불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년도부터 15년도까지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상승했던 모습들을 좀 보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4G에서 5G로 넘어갈 때에도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에 보면 통신 3사의 영업이익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푸른 색깔은 SK텔레콤, 흑색은 KT, 노란색은 LG U+인데요. 3사 모두 다 20년도, 19년도를 저점으로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는 오히려 경쟁은 줄어들고 있고 매출은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좀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가계 경제에 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너무 높아서 부담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정부에서도 그러면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을 좀 내놓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5G 중간 요금제라는 이야기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통신사들이 그럼 이익이 줄어드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주가가 한번 출렁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미 통신사들은 이익을 잘 내고 있었고 이 중간 요금제 관련해서도 커버가 가능한 구간이다. 왜냐하면 5G 초기 당시에 가입했던 가입자들이 2년 또는 3년 정도의 약정 기간이 만료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새롭게 단말기를 교체하면서 가입하는 요금제들에 따라서 오히려 통신사들의 이익이 방어될 수 있다라는 이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사들이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하지 않고 있죠.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투자는 줄여가고 있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도 줄여가고 있고 하지만 고객들은 이름만 5G를 쓰고 있는데 속도는 잘 나고 있지 않아서 불만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기업들에게는 좋으나 고객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라서 차라리 통신비를 벌어보자라는 마음으로 통신주를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LGU 플러스만의 특색이라고 하면 IDC, 기업형 데이터 센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2B 사업 분야에서 매출액 증가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매출액이 전년 대비 13% 두 자릿수의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 평촌 데이터 센터가 구글 클라우드에 임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평촌 데이터 센터가 23년도 3분기 완공에 들어가는데요. 완공을 많이 앞두고 있는데 왜 벌써 이 완공 이야기를 하느냐? 기존 오리온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구글에서 제2 데이터 센터의 절반가량의 면적을 임차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뉴스로 보도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탄탄한 수익성은 데이터 센터가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수익 데이터 센터와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들에 있어서도 매출 목표량을 이미 100% 이상 1분기부터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강자 LGU 플러스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신주 가운데서는 외국인들의 관심을 제일 못 받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이미 외국인들이 많이 사놓기도 했죠. 그렇죠. 근데 네. 최근에 또 기관의 매수도 유입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좀 저평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종목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나요? 통신 3사 중에서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캡이 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이 기간 통신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비중을 49%까지 제한을 좀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KT 같은 경우에 모두 다 45%를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SK텔레콤은 48%이고요. 그리고 KT는 43%, 43.6%. 하지만 LGU 플러스는 37.9%를 기록하고 있어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비중이 적은 LGU 플러스의 추가 매수 여력이 조금 더 높다. 하지만 SK와 KT 같은 경우에는 49% 캡 씌운 만큼 모두 다 좀 비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들이 중간 배당을 노리고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도 LGU 플러스의 수급 상황이 좀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방어주의자 그리고 배당 매력도도 있는 LGU 플러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20년도에 450원, 21년도에 550원, 22년도 중간 배당을 포함을 해서 650원에 배당금이 책정되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700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6월 말 기준까지 중간 배당을 포함하면 650원입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 한 5%가량 딱 맞춰지고 있거든요. 오늘 약간 플러스가 나와서 뭐 4.8 몇 %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는데 5%라고 한다면 최근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은행에서 정기 예금의 수익률을 금리를 5% 준다라고 하니까 금방 동이 났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배당 수익률도 안전판으로서 투자의 가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간 배당주 여러 개 말씀을 드렸습니다. HD 현대, 그리고 효성, 삼성증권, 두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주가를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위험을 산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배당까지 안전판이 있다면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차트상 저이용 구간 매수 가격은요 13,500원 이하에서 매수를 좀 노려보셔도 좋겠다. 하지만 배당까지 해서 길게 보시자라는 말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저평가된 종목은 LG U+였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 전략 함께 세우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988로 허반석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